자, 오늘 등비수열 정리할게. 등차 수열보다 등비 수열이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힘든 느낌일 거야. 이유가 뭐냐면 등차 수열은 덧셈 뺄셈에 관련된 얘기라 식계산이 단순해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등비 수열은 곱하기 나누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산이 조금 나쁠 수 있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유형이 조금 더 다양해.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듣고 해봐. 일단 등비 수열 비율이 일정합니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합니다. 그죠? 그럼 B라는 게 뭐냐면, 아니 영어 좀 하니까 B를 영어로 B, 레인 막 이런 거 말고 레이트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재현이 읽어봐. 라티오 그러지 말고 무식하게 배운 티를 내야지. 라티오라고 뭐라? 아이씨. 레이시오. 요게 이제 비율, 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네는 각 항마다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진 수열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해. 그럼 비율이 일정해지니까. 계속 2씩 곱하면 비율이 2배가 되는 거니까 계속. 그죠? 그래서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비율이 또 중요한 역할이죠. 그 비율을 이렇게 부를 거야. 요거 약자 그냥 쓸게요. 그래서 어떤 항의 시작 숫자가 있고 일정한 비율대로 변해나가는 수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네 보고 내가 이렇게 놓고 네모 치면 못 채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얼마고 2이고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 수열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항 알려주고 비율 규칙 알려줬으니까 얘는 구할 수 있죠. 등차할 때도 강조했지만 첫째 항과 공차 찾으면 거의 게임 끝이라고 했듯이 등비 수열도 첫째 항과 비율만 찾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 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과 갈 친구들 미적분의 두 번째 단원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한 그 단원이 또 있어요. 대신 무한히 더하는 거를 할 거야. 그때는. 지금은 그냥 n번째까지만 더 할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이것도 첫 번째 임의의 번째 항을 찾으면 나머지 몇 번째 거라도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계속 말하지만 얘는 R만큼씩 곱해 나가는 수열임을 기억해. 잘 봐봐. 그러면 니네가 대답해 줘야 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따다다 n번째 항. 그럼 첫째 항은 이제 A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R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또 R 곱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는 또 R 곱해야 돼.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n번째 항은 어떻게 써지겠냐고. 똑같이 보세요. 규칙성을 찾아봐. 여기는 내가 보여줄까? 이제 보이나요? A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면 되는 거야? n-1번을 곱하면 되는 거지. 등차 수열은 그 등차, 공차죠. 공차를 n-1번 더 한 거야. 근데 얘는 곱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형태로 나타낼 거다. 물론 외우는 목표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복습. 등차 수열이 있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야. 윤주야, 12번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이 A, 공차가 D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아니, 12번째 항이 얼마냐고. 11. A 더하기 11D죠. 그런 식으로 일반항을 이해하듯이 얘도 마찬가지. A R의 n-1제곱 이 자체가 아니라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이현아 12번째 항 12번째 항 A, R의 11제곱이죠. 그러면 봄이나 20번째 항은 A R의 19.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뭐 별 문제 없어요. 배우는 순서도 똑같아. 저번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등 비중항이라는 의미를 소개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거야. A, B, C 순서대로 등 비수열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 A, B, C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A, B, C 순서대로 등 비수열이라 첫째 항이 A라고 하면 얘는 AR만큼에 해당되는 숫자일 거고 얘는 A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살펴보면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되지? A제곱 R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AR의 전체 제곱인 거고, 그럼 얘가 A하고 C였으니까 얘는 B의 제곱과 같은 거죠. 아,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한 값하고 양쪽 거를 곱한 값하고는 같네. 그럼 내가 만약에 등비수열이라고 해주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공비라고 읽어도 되지만 얘랑 곱한 거랑 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누가 들어가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하면 양쪽 거 곱한 거랑 같다. 등차 수열은 가운데 걸 두 번 더하면 양쪽 걸 더한 거랑 같다. 계속 내가 더하기 곱하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미를 좀 살려보세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등비수열일 때 근데 두 번째 항이 3이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81이래.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 B는 얼마일까요? 등차 수열이라면 덧셈 뺄셈 구조인데 얘는 곱하기 꼴이라 실제 A하고 R 구할 때도 곱하기 나누기 개념인 거야. 얘를 그럼 일반항 개념 한번 도입해 보세요. 둘째 항은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첫째 항을 A라고 생각하고 공 B를 R이라고 생각해서 표현을 해보면 둘째 항 A하고 R 한 번 곱한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요, A에다가 R을 4번 곱한 거지. 근데 곱하기 나누기 꼴이니까 A하고 R 구할 때도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럼 여기 나눠보면 뭐만 남아? 좌변은 R의 세제곱만 남을 거고 우변은 3, 2, 6, 3, 7, 20 이렇게 남겠죠? 그러니까 공비 R이 3이 되는 거고, 그럼 공비 R이 3이 됐다면 여기가 3이죠. 첫째 항은 얼마였던 거야? 1이 됐던 거죠. 자, 이제 10번째 항을 구해봐. 그러면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의 항수 빼기 1제곱이니까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은 다 못해요. 지난번에 외우라고 한 게 있을 거야. 2는 10제곱까지, 3은 6제곱까지, 그 다음에 5는 4제곱까지. 요거 이외에 더 커지는 숫자는 계산하지 말고 거듭제곱으로 그냥 써놓으세요. 굳이 원하는 경우 빼놓고는 거듭제곱으로 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리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도 합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초딩이랑 다른 점은 그거죠. 초딩도 아까 네모넣기는 한다고. 그럼 등비수열 합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다 배운 거죠? 자, 결론부터 써주고 공식을 만드는데, 아까 저번에 그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 만들 때는 그냥 잘 보고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이 등비수열 합구하는 그 공식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이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공부해 두시기 바래.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자기가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공식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 이 뒤에 이상한 수열 나오면 얘를 이용해서 그거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문제가 있어. 자, 일단 합 공식 써줄게요.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던가. 물론 요거는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는 그런 거고요. 공비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비가 1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공비가 1인 게 무슨 뜻이야? 같은 것만요. 그럼 만약에 첫째 항이 3이야. 공비 1이야. 그럼 3, 3, 3, 3 이렇게 나가겠지. 따라서 얘는 굳이 이런 공식을 쓸 필요가 없죠. 만약에 10개 더해라 그럼 3이 10개 있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첫째 항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특별히 외운다기보다 얘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등비수열 합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봐. 지금 굳이 일일이 필기 안 해도 돼. 설명 위주로 들어. 캡처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고서 찍을자로 필기하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 저번에 그 뭐 등차수열 합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쭉 이렇게 세로로 더했을 때 같은 값 나온다를 이용했는데 이건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 일단 합 SN 첫째 항이 A, 두 번째 항이 AR, 세 번째 항이 AR의 제곱. 그래서 마지막 n번째 항이 AR의 n-1제곱.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자, 그러면 이걸 SN 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수열이 지금 공비가 얼마지? 이 수열의 공비가 얼마예요? R. 그러면 양쪽에 양변에 공비만큼을 곱해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R을 곱해서 쓰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곱해서 써야 되는데 요거를 꼭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밀려서 쓰는 거야. 답안지 밀려서 쓰기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거 아주 익숙할 겁니다. 여기다가 R 곱하면 뭐가 되겠어? AR. 그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한 칸 밀려서 여기다 쓰라. 그럼 이거다가 R 곱하면 AR 제곱 한 칸 밀려 쓰라고. 그럼 사실 여기 앞에 안 써 있지만 A, R에 n-2제곱 이렇게 써 있었을 건데 여기다가 R 곱해서 밀렸으니까 A, R에 n-1제곱이 되겠죠. 여기다가 R 곱하면 A, R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양변에 공비를 곱하여 한 칸 밀려쓰기. 자, 그럼 이제 썼어요. 요렇게 이제 놓고 이제 요식을 만들어 볼게요. 요식은 아래에서 위를 뺐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거 빼기 요거. 그럼 SN 묶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A가 생기고요. 요거 뺀 것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나가겠지.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R-1의 SN은 요거를 A로 묶어서 얘부터 정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따라서 SN은 R이 1이 아닌 경우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쓰면 이제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고, 이건 언제 보통 쓰냐면 공비가 1보다 클 때, 뭐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100%라는 건 무조건 이렇게 써라가 아닌데, 공비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양수가 되니까 부호를 나중에 또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거 빼면 SN 묶어주면 1 빼기 R이 되지. 이쪽은 이거 빼니까 A가 되고. 여기 다 지워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워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빼기 얘 이렇게 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까? 마이너스 AR에 N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1 마이너스 R에 SN 이 A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R에 N제곱이니까 뭐 순서만 바꾼 거니까요. 별도로 뭐 외우는 게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뭘 나중까지 기억하라는 걸 만들어 보라는 거냐면 이 등비수열꼴에 해당되는 게 섞여 있는 어떤 수열을 만났을 때 합을 구하고 싶으면 공비만큼을 곱해서 밀려 쓴 다음에 빼버리는 작업 얘를 조금 기억해 달라고. 나중 가서 등비수열 합 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까 봐 그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 그 얘기구나 알아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은 유도가 된 거고 요걸 한번 외워볼 건데 저번에 등차 수열도 한번 누가 시킬까? 성주 네? 첫째 항이 A야. 공차가 D고 등차 수열 합 SN 얼마야? 크게 대답해. 네. 크게 안 들려. 2분의 2분의 한개수 항수 그 첫째 항 2배 떨지 말고 두배 항수 빼기 1 항수 빼기 1 자, 그죠? 한글로 외웠지? 등비수열 외울 때도 그렇게 외워. 네. 이상한 소리 들린 것 같은데? 하고 악센트가 여기 들어갔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외워오라는 건 빨리빨리 좀 외우는 거야. 아니 공식도 모르면서 최악은 공식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 말고 더 할 문제가 많은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n번째 항까지 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끝.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냐? 등차 수열은 2분의 한 다음에 항수가 딱 들어가잖아. 등비 수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한 다음에 첫째 항 들어가고. 그랬더니 나중에 섞여가지고 야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물어봐. 대답해봐 했더니 2분의 첫째 항 뭐 이런 애들이 있어. 헷갈리지 말고 외워라. 요거야. 요거는 따로 안 외워도 그냥 이거끼리 바꿔서 마이너스 9 붙여가지고 빼낸 것처럼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뭐 굳이 안 외워도 뜻만 알면 될 거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의 유도 과정. 그 다음에 공식. 다시 한 번만 한글로 읽어볼게. 등비수열의 합은 지금 외워 그냥.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가로 열고 뺄게. 공비의 함수제곱 빼기 1. 자, 그러면 한번 등비수열 합 공식을 외우는 의미로 하나 문제를 해보기로. 자, 한 달 안에 아빠 거덜내기 해봅시다. 보민이가 이제 또 아빠한테 좀 잘하잖아요. 그죠? 아빠, 우리 때문에 일하시냐고 피곤하시죠? 아빠 출근할 때 제가 구두 닦아드릴게요. 그렇게 된 거야 한 달 동안. 그리고 요구를 했어요. 첫째 날은 1원 주시고 둘째 날은 2원을 주시고 셋째 날은 4원 주고 넷째 날은 8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정산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계산하겠습니다. 그 순간 만약에 아빠가 허락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 이름으로 바꿔줄 거야. 간다. 그러면 첫째 항이 1이었고 그게 공비가 2인 수열이었어요. 그리고 30일만 닦았다고 칩시다. 항수가 30일. 자,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그럼 그렇게 받은 내 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볼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아이 돈 얘기하는데 줘라. 이 정신 안 차리고 이씨.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요만큼이 내 돈입니다. 요 돈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되는 돈인지 계산 좀 해보자.
아빠니까 조금 깎아주자. 2의 10제곱이 얼마죠? 1024. 근데 아빠는 1000원으로 계산해 주자고. 그러면 2의 30제곱은 깎아주니까 이건 빼버릴게요.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0이 3번 곱해지니까 하나, 둘, 셋. 요게 이제 내가 받아야 될 돈. 계산해 보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10억을 받아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집주인은 너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등비수열, 즉 이걸 이제 기하급수라고 하잖아. 니네 지수함수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수인지를 봤을 거야. 이것은 잘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쫙 치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니네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x의 100제곱하고 이거하고 보면 나중 가면 얘가 훨씬 한없이 큽니다. 100제곱을 해도 얘가 한없이 커진다. 엄청난 위력이죠. 그래서 니네 어떤 신문 같은 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표현 보자마자 엄청 무서워해야 돼. 그것도 있지 왜? 이렇게 소문 퍼뜨리는 거. 내가 7사람한테 말을 했어. 그랬더니 각자 가가지고 7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며칠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원이 알게 될까요? 첫날은 7명,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이만큼씩 되겠죠? 계산을 못해서 그런데 전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잡으면 대충 한 뭐 며칠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10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계산기 있는 사람 7의 10제곱 계산해봐. 7의 10제곱. 자, 암산 되는 것 같으니까. 인간계산기. 7의 10제곱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옆에 또 리모컨이 따로 있었어. 7의 10제곱이요. 7을 10번 곱해. 10일 걸렸다고 치자고. 10일 동안 퍼뜨렸어. 18억. 응? 18억? 28억? 어휴, 28억 정도 돼요? 7에 10번을 곱했는데? 좀 작아 보이는데? 맞나요? 계산기 갖고도 계산을 못해 이거. 선생님. 네. 10제곱이 네. 7 곱하기 해서 10번 곱하라고. 10제곱이 2억 10제곱이 2억이고 10제곱이 2억 정도 돼? 2억 8천 2억 8천 정도 된대. 네 그리고 11제곱하면 바로 19억이 돼요. 그러면 70억이라고 해도 12제곱 하면 70억 넘겠구나. 그래, 꽤 걸리네 그래도. 사람 왜 이렇게 많아졌어? 그러면 12일 지나면 들은 사람이 또 듣는 거죠. 나 그거 들었어. 막 이러면서. 엄청 무서워.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계산이 좀 지저분할 수 있다고. 2의 거듭제곱만 해도 이런데. 물론 너네들한테 2의 30제곱을 계산하란 말은 없으니까 답은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걸 찾으시면 돼. 아까 그 문제 같은 게.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캡처하지 않았지? 캡처. 아야. 나중에 요거는 필기해둬라. 그 다음에 프린트엔 다 적어놨으니까 특성들은 또 얘기했을 거고. 자, 이제 지우고 또 니네 또 모르니까 지금 뭐 이걸 다 외웠다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공식 써놓을게요.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형태다. 그 다음에 등비중항 이란 말이 나오면 가운데 거를 2번 곱하면 양쪽 거 곱한 거랑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 SN은 요만큼과 같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서 얘네들을 적용해보고 기억하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볼게요. 이제 이거의 응용 문제나 활용 문제들 중에 특이한 거는 새로 소개를 할게요. 일단 기본만 먼저 했어.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유형 14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유형 14번 978번. 두 번째 항이 2,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54인 등비 수열이 있다. 근데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거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얼마씩 곱해 나간다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여기 몇 칸 차이 나니? 3칸. 이건 몇 배니? 27배. 3칸 가는 동안 27배 됐어. 한 칸 가는 동안 몇 배씩 될까? 3배씩. 그치? 그게 공비야. 그러니까 그냥 의존을 너무 하지 말고 등비 수열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할 때 힘드니까. 그럼 계산해 볼게. 팁을 하나 줄게요. 아까처럼 나눗셈으로 계산할 거라 항이 작은 게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작은 놈을 아래쪽에다 써주는 게 약간의 팁이지. 예를 들면 둘째 항이니까 첫째 항과 공비 한 번. 요게 2. 5번째 항을 위에다 쓰는 거죠. 첫째 항에다가 공비 4번 곱한 거고 14. 2번 안 쓰게. 이제 각각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눗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좌변은 공비 3번, 우변은 27. 그럼 공비는 3. 그럼 첫째 항이 3이 되니까요. 공비가 3이 되니까요. 첫째 항은 3분의 2가 되겠죠. 이거 알면 사실 게임 끝이다. 그죠? 자, 그럴 때 A4 네 번째 항은 얼마예요? 그럼 여기서 3을 나눠버리든가 아니면 첫째 항 3분의 2에다가 3을 3번 곱하시던가. 그죠? 이거 나눠지고 이렇게 되겠지. 자, 뭐 이게 어렵다고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게 그렇고요. 그렇다면 981번을 한 번만 더 도전하죠. 981번 공비가 양수입니다. 만약에 공비가 음수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는 개념이 생긴다. 그죠? 물론 절대값으로 1보다 크면 이런 식일 거야. 손모습 보면 대충 상상될걸? 절대값은 1보다 큰데 음수 공비면 근데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은 절대값으로 음수면 무한히 가면 뭐 0 되겠죠. 자, 하여튼 공비는 양수라고 얘기했어. 계속 얘는 첫째 항이 양수면 양수만 쭉 써지고 첫째 항이 음수면 음수만 쭉 써지는 꼴일 거야. 이럴 때 두 번째 항이 10입니다. 아유, 그럼 첫째 항도 양수였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100이랍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두 칸 갔는데 10배 됐으니까 한 칸 갈 때마다 루트 10배 아니야? 그죠? 이것도 상상 가능하죠. 그러면 기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볼 게 A1, A3, A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19까지 곱해진다면 곱한 값이 얼마일까요? 그랬는데 일단 요걸로부터 정보를 다 얻자고. 둘째 항이 10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R 요게 10인 거고 첫째 항에다 공비 3번 곱한 게 100이 될 테니까 공비의 제곱이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잘 들어봐.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 공비의 제곱이 10이라고 나왔으면 니네가 공비의 R을 얼마라고 생각해? 루트 10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만약에 R의 세제곱이 10이 나왔어. 이러면 더 곤란하잖아. 그지? R을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이 자체가 얼마인 거를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마인드를 가져. 그러니까 R제곱이 10이니까 이건 R은 루트 10인 거 아는데 그냥 R제곱이 10인 걸 갖고 쓸 생각을 해. 자, 그러면 R제곱이 10이니까 R이 루트 10이라면 A 자체가 얼마인지 나왔으니까 A는 얼마가 되죠? 여기 R이 루트 10이니까요. 첫째 항이 이제 이거인 건 나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을 쭉 곱한다고 생각하면 얘하고 이렇게 곱해주고 있는 거고 마지막 가서 얼마까지? 이만큼까지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몇 번 곱해지는지 생각해봐. 이게 항수 몇 개일까요? 손가락 세든지 1, 3, 5, 7, 9 이렇게 몇 개? 몇 개? 1부터 20까지 홀수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10개지. 10개. 그러니까 A가 10개. 그 다음 공비에 해당되는 부분 보세요. 2, 4, 6, 8, 10 해서 18까지 곱해졌어. 그럼 얘는
R에 2로 묶으면 2로 안 묶어도 되고 묶어도 돼.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데 요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요거 등차 수열 아니야? 물론 나중에 시그마라고 합의 기호를 배우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지만 그냥 할게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고 항수 몇 개? 항수 몇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해서 여기까지 항수가 10개였는데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9개. 자, 그러면 합을 구해볼게요. 2분의 항수 첫째 항 2배 아니면 항수 알았으니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안다면 그냥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으로 계산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아하, 90이군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게요. A가 루트 10이니까 A 제곱이 10이 되는 거니까 얘를 A 제곱의 5제곱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R의 제곱이 10이니까 R의 제곱의 45제곱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A 제곱이 10이었으니까 10의 5제곱과 R의 제곱도 10이었죠. 그럼 10의 45제곱 이렇게 되니까 10의 50제곱꼴로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앞에서 배운 건 계속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지수 계산할 때 등차 수열 썼어요. 몇 개 안 되면 손으로 더하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등차 수열로 생각하고 구할 수 있다. 자, 유형 15. 자, 유형 15는요. 뭐 지금 내용이 새로운 건 없으니까 계속 그냥 가자. 982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머릿속에 가정을 한 상태로 이 문제를 봐요. 자, 거기 둘째 항이 18입니다. 그 다음 9번째 항은 9분의 1 곱하기 A 7번째.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공비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수열의 공비 얼마죠? 3분의 1인 거 알겠어요? 7번째에서 9번째 가는 동안 9분의 1 곱해서 갔으니까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뭐 몰라도 관계는 없지만. 자, 그러면 여기는 A, R이 18 여기까지는 찾은 거고 그 다음에 A, R의 8제곱이요 9분의 1 곱하기 A, R의 6제곱 이런 거죠. 그러면 A는 첫째 항 얼마인지 모르지만 좀 약분이 된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6개씩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어서 R제곱이 9분의 1. 그죠? 그럼 R은 원래는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은 왜 고려를 안 할까요? 모든 항이 양수.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 이렇게. 자, 그럼 R이 3분의 1로 주어졌고요. 그럼 첫째 항은 5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6번째 항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공비 5번 곱하면 되니까요. 그럼 54가 27 곱하기 2. 그럼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5개랑 3개 약분되면 3의 제곱분의 1만 남으니까 9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984번 별표 하나 시험에 났던 거. 자, 한번 감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수열 보는 감을.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 수열이다. 그럴 때 그 식의 값이 60입니다. 60입니다. 그러면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한번 문제 써볼게. 등비 수열이야. A, 5, R, A의 15.
A 6, A에 16, A 24, A에 34, 60.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얘나 값이 다 똑같은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건 보이나요? 성주 보였니? 네? 물어볼 때 내가 대답을 하라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야. 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등비수열인데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다 똑같은 값들이라고. 얘도 얼마로 똑같을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를 R이라고 생각해봐. 예, 뭐랑 똑같은 값인가요 이거? R에 생각을 해 안 해? AR의 4제곱일 거고 AR의 14제곱이라고. 그럼 A 약분되고 약분되면 10개 차이 나니까 공비 10개 곱해준 만큼 차이 나겠지 뭘. 얘도 10개 차이 나잖아 항수가. 그럼 얘도 아래 10제곱이지. 얘도 10개 차이 나잖아. 그럼 아래 10제곱이지. 이런 걸 보는 게 그냥 등비수열로 생각하고 보는 거야. 자꾸 공식만 너무. 근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쓰는 대신 쓰기는 이렇게 쓰다 보면 약분되고 아래 10제곱. 이것도 아래 10제곱.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요것이 60이래요. 그럼 요 숫자까지 항수가 몇 개야? 20개. 20개죠. 발음 조심하시고. 그러면 R의 10제곱이 3인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R이 10제곱근 3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0제곱이 3인 것만 잘 이용하면 될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거야 여기서? A 5분의 A 25. 이제 이 정도면 근비수열이라고 할 때 얼마인지 쓸 수 있을까요? R의 20제곱이죠. 그러니까 R의 10제곱에 제곱을 써서 이렇게 구해버리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에서 이거 별표 하나 쳐놓은 이유는 자주 볼 수 있는 구조야. 이게 보니까 등비수열이면 공비 몇 제곱 꼴이 됩니다. 자,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83번은 그리고 이제 프린트는 옆에다 꺼내놓고 같이 보면서 해도 돼요. 왜 983번을 굳이 한 번 더 얘기하려냐면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이 문제 푸는 거랑 이 문제랑 관련된 성질 하나 얘기해 줘요. 근데 공부한 거야. 그 다음에 A4, A5, A6 이렇게 한 게 48. 자, 이 문제 자체는 얘를 이용해서 A2 더하기 A4 더하기 A. 요걸 이제 먼저 구해놓고 성질 얘기해 줄게.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일반 항들이 쭉 있으면 얘를 잘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6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얘는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 더하기 AR 5제곱. 얘가 48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얘는 A로 공통을 묶어버리면 요렇게 묶여서 6이 되는 거고 얘는 AR 세제곱까지가 공통이야. 그러면 얘는 1. 이건 R 하나 남고 이건 R 2개 남고. 그죠? 자, 나눠버릴게요. 그럼 A 약분되고 얘도 통째로 약분되고 그럼 R의 세제곱 얘 나누면 8이니까 그리고 R이 2라는 건 밝혀진 상태. 자, 그러면 R이 2라고 밝혀졌으니까 여기서 R이 2라면 얘가 2의 제곱 2, 1 그러니까 7. 그러니까 7A가 6인 거죠. 그럼 A는 7분의 6.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알아내고 난 다음에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AR 더하기 AR 제곱 세제곱 더하기 AR
5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AR까지 A만 묶어도 되고요. AR까지 묶어버릴까요? 그럼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4제곱까지 이렇게 돼서 AR은 곱하면 얼마입니까? 7분의 12에다가 R이 2니까 이거 4가 되고 16이 되어서 21이 되는 거죠. 계산해 주면 될 거야. 자, 지금 이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다음은 프린트에도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혹시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 배울 때 말해준 성질 기억나나 봐봐. 등차 수열은 쭉 항이 써 있을 때 일정 개수씩 더해 놓은 이 합들 자체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니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등차 수열인데 10번째까지 더한 게 20이고 20번째까지 더한 게 60이다. 그럼 30번째까지 더한 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만났을 때 이거 합공식 쓰고 합공식 써서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A하고 R A하고 D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공식 대입해 쓰면 된다고 했는데 그림으로 선생님이 풀어준 적 있을 거야. 기억나는지 몰라. 일정 개수씩의 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10개, 20개, 30개라면 여기까지 더한 게 20이다 이거야. 근데 여기까지 더한 게 60이라는 거야. 그럼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건 40이란 얘기인데 10개씩 더한 합들 자체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더한 합은 얼마일까요? 6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60개에다가 또 여기 60 더 있으니까 더하면 120 되는 게 이 문제의 답인 거죠. 등차 수열 합의 특징. 그런데 그 특징이 등비 수열에도 적용됩니다. 라는 얘기. 프린트에는 있어. 등비 수열도 쫙 나열돼 있을 때 일정 개수씩 합을 해놨을 때 이 각각의 합들도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3개 더해서 6이죠. 그 다음 3개를 더한 게 48이지. 그러면 6하고 48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A7 더하기 A8 더하기 A9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 8 한 거죠. 그러면 7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렇게 3개를 더한 합도 곱하기 8 해서 48, 8이니까 88, 64에 84, 32. 그래서 384가 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억 하나 해두시면 돼요. 자, 됐죠? 뭐 어려운 거 있어 지금까지? 별로 없지? 다음 유형 16. 뭐 유형 꽤 여러 개를 해도 상관없어.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할 거야. 기본적인 건. 986번 공비 양수임. 자기가 생각하고 같이 정리해봐. 셋째 항이 3이에요. 네, 5번째 항이 9예요. 그러면 일반항을 제곱했을 때 1000보다 커지게 되는 n의 최소는, 그러니까 최소 몇 번째 항부터 제곱을 하면 1000보다 커질까? 그래도 목표는 그냥 첫째 항과 공비 찾기야. 그러면 이걸 써보죠. A3 즉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제곱 요만큼이 3. 5번째 항 요만큼이 9. 나눗셈을 하면 R의 제곱이가 3. R이 루트 3이 맞겠지만 그냥 R 제곱이 3인 걸 이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봐.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일반항을 제곱한 거니까 일단 AN을 찾아볼게요. AN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요만큼 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첫째 항도 제곱되고 공비도 제곱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죠? 아니면 이 바깥에 제곱해서 2n 빼기 2가 이렇게 써졌다고 생각해도 돼. 자,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요게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진대. 근데 r제곱이가 3이야. r제곱이가 3이야. 그러니까 a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3에 n-1제곱 꼴이 되죠. 자, a도 한번 찾아볼게요. r제곱이 3이니까 a는 1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랑 똑같고. 자, 얘가 이제 1000보다 커진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거듭제곱에서 3은 몇 제곱까지 외우더라? 6제곱. 그럼 3의 6제곱은 얼마? 729. 내가 외우라고 한 숫자가 거듭제곱이 딱 1000보다 작은 숫자 정도까지만 외우라고 한 거야. 2의 10제곱만 빼고. 그러니까 당연히 3의 6제곱이 그러니까 7제곱이 되면 1000보다 커지겠다. 즉 n-1이 7이 되면 이제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는 8번째 항. 그러니까 최소는 8 이렇게 있는 거죠. 뭐 별거 없어요. 계산 자체는. 자, 이제 등비중앙 문제로 가볼게요. 989. 2와 162 사이에 숫자 3개를 넣습니다. 양수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되게 하라. 자, 그러면 봐봐. 등차 수열했던 말 기억해. 두 숫자 사이에 숫자를 몇 개 집어넣었다 하는 그 문제를 풀어봤을 거야. 지난 시간에 저기 결석한 사람들 영상 보내줬는데 조회수가 있긴 있던데 보긴 본 거야? 봄이 봤어? 그럼 수업 들은 사람이 또 본 거야? 못 봤냐? 지민이 봤냐? 응? 안 보냈다고? 아, 그런가? 처음 거는 맞죠? 아, 지난 시간에 저 시험 보느냐고. 오답 정리한 다음에 시험 보느냐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근데 저번 수업은 영상이 없잖아. 없지. 안 보냈구나. 그죠? 아, 내가 오답 정리한 건 갖고 있는데 안 보냈어. 그 다음에 그냥 우리 테스트 보는 거야. 자, 요 문제까지만 할게. 그럼 그 전 수업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두 숫자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니? 두 숫자 사이에 n개 숫자를 집어넣어서 뭐 등차 수열이 돼. 이런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보는 핵심 시각.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 문제 출제 의도 말이야. 혹시 안 하냐? 그렇게 여러 번 풀었는데. 희영이 알고 있지? 네, 그거요. 대답을 해줘야지. 두 개 숫자 사이에 n개를 집어넣으면 통째로 수열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 자체로는 n 플러스 2개다. 항수가. 그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라면 두 숫자 사이에 3개를 집어넣었으면 이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몇 번째가 되는 거야? 5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3개를 집어넣었으면 이 전체 개수는 5개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이거랑 다른 거예요. 첫째 항이 2가 되는 거고 5번째 항이 162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2고 AR의 4제곱이 162가 되는 거죠. 그럼 R 4제곱이 81이 되는 거고, 공비 양수면 모든 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3이 되는 거죠. 아, 그럼 30 곱해 나가는구나. 그럼 6, 18, 54 이렇게 ABC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다 더해서 7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몇 개를 집어넣었다는 말은 고민할 게 없어. 그 개수에다가 2개 추가하면 얘가 그 개수 플러스 2만큼에 해당되는 항이 된다. 그렇죠? 자, 쉬는 시간을 좀 쓰고 나머지 문제를 좀 해놨는데 오늘 등비설이 안 끝날 수도 있어.